공시가격 지수가 박근혜 정부는 14%가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는 72%가 9억 이하의 집의 경우에 10%까지만 올리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공허한 겁니다. 10%씩 올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10%의 캡을 씌우겠다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10%가 부동산 값이 올라가지 않으면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짓말한 시장이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유, 네? 아니 후보 안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했지 예를 않습니까? 들어서요. 네, 부동산 정책에 이어서 거짓말을 두고 두 후보 간의 공방까지. 물론 어제 토론의 중간에 1분씩 서로에 대해서 칭찬하는 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두 후보도 상대에 대해서 칭찬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결국 토론의 마무리는 거짓말 공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런 말 정말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주로 얘기가 됐던 부분은 박영선 후보 아무래도 쫓고 있는 쪽이니까 여기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좀 선제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 오세훈 후보가 부채가 많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보수단체 집회에 참여했더라는 부분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서 주로 박영선 후보가 공격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 후보가 설명을 하는 입장이었고요. 또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 것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도 강하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재보궐선거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내곡동 땅 의혹을 들고 나왔고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 두 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 변호사님께는 어제 TV 토론회 사실 그전 토론회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들에게는 좀 호소력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게 사실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입니다. 네. 실제로 그 선거 막판 이제 깜깜이 선거로 들어가기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한겨레에서 여론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대해서 과반 넘는 그 응답자가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이 공직선거에서 공직자의 공직자는 사실은 특히 이런 선출직 공직자는 말로 정치하는 거예요. 말로 그다음 정책을 수행하는 거고. 근데 그 말의 진실성이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갖는가. 그 부분을 지금 유권자들이 굉장히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말의 정직함 내지는 진정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누차 설명드렸는데 네. 다른 때는 단지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거짓말쟁이 이런 비난적 대상에 그치는데 선거에서는 그만큼 유권자의 어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사상으로도 처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토론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고 네. 그 부분에서 서로 아주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보궐선거, 재보궐선거가 내곡동으로 시작해서 내곡동으로 끝난다라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해야 하는지 또 조 변호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방금 그 말의 진실성, 정치인의 도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셔서 이 관련된 질문은 최 변호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롭게 얘기가 된 부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파이시티 사건이라고 해서 이 양재동 화물 터미널 부지에 복합 유통센터를 건립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오세훈 후보가 자기가 기억하기로 자신의 재직 시절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토론이 끝나고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2009년 11월에 건축 인허가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있던 일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 토론의 어떤 특성을 네. 반영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그 이재명 현 지사의 이 대법원 판결,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TV 토론이라는 것이 즉흥적이고 이 공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 표현의 한계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던 2009년에 있었던 파이시티 사업, 이 사업이 양재동에 있는 화물터미널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오피스텔과 또 백화점 같은 것들을 짓는 사업이고 그 사업이 2008년 내지 2009년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의 지금 오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제 기억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 반면에 지금 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호재로 생각하면서 가지고 와서 한번 딱 그 칼을 찔렀던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기억하기에는 아니다라고 했고 이후에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이 아닌 것을 하고 그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치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어떤 판결에 기할 때에도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진다고 하면은 최초에 있었던 지지난주였습니까? 100분 토론에서 이 오세훈 후보가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 너무 늦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대한민국이 백신 1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1년 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사과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송 토론의 한계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기억에 비추어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이 아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통하여서 이 부분은 하나의 해퍼닝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정적으로 저는 그 세 번 다 이 내용을 대부분 다 봤습니다만 박원순 후보가 아니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기승전 내곡동, 기승전 거짓말. 오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계속 끼어들면서 정말 보는 사람이 짜증이 날 정도로 이제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도대체 이런 선거 토론이 뭐가 필요하냐. 한마디로 이번 제일 특히 마지막 그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 토론 무용론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잠깐 반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직자의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요 말 관련해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 문제는 지금 최재형 변호사님 얘기처럼 어떤 토론 과정에서의 공방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이 부분 가지고 꼭 문제가 된다고 저도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이시트에서 처벌받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그 캠프의 중요한 중책을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유사한 사례가 또 있어요. 뭐냐면 박형준 후보의 경우에도 본인이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결국에 뇌물을 받아가지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또 캠프에 굉장히 중요한 중책으로 썼다가 같은 당 소속의 이현주 의원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정리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1, 2도시에 수장들을 뽑는 선거에 공천을 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과거에 불법에 연루됐던 사람들을 중책으로 쓴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조직에게 서울시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공직에 쓰지 않고 캠프에 쓴 거라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겠습니다. 12년 전 형사처벌 다 받은 사람, 책임을 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어떤 처벌이 받고 있으면 평생 그 사람은 어디에 야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 반면에 이번 선거 왜 하죠? 지금 그 민주당의 당시에 시장의 성비위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피해 호소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남인순 의원, 진선미운 이런 분들을 이 선대위원장으로 해놨던 그런 부분에 해놓고 어떻게 지금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세 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으니까 그 세 분을 이제 자리에 물러나고 그러니까 또 이 박영선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20만 표가 날아갔다. 가슴이 아프다. 그런 부분을 해놓고 어떻게 그 오세훈 후보의 캠프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지 물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경중을 따졌을 때 오히려 박영선 후보의 패착이 훨씬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 캠프에 있는 그 세 분이 뇌물 받은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언제 본인이 시장으로 있을 때 그 업무 진행과 관련해서 공직과 관련해서 뇌물을 수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공직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아직 공직에 들어오는 시민들과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이 내용 아마 어제 TV 토론회에서 두 후보도 이와 같은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모자랐을 텐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두 분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안.
각각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들 간에 고소, 고발, 조사 등등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내곡동 땅과 관련해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를 검찰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고요. 서울시 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내곡동 처가 땅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 설명은 이렇습니다. 오 후보로 인해서 서울시 행정사무에 대한 시민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서울시 의회 구성은 109명 의원 가운데 101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불리할 수도 있는데 오세훈 후보 측이 여기에 대해서 반갑다. 진실을 확실하게 밝혀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괜찮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한국당, 지금 국민의힘은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다수가 지금 그 민주당 소속 그 시의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것을 해서 그 내곡동에서 뭐를 찾아오기보다는 이 선거에서 만약에 뭐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미리 선전포고적인 성격이 강하다. 기선제압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지금 보는데요. 실제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보도에 따르면은 서울시 의회에서 민주당 이 소속 의회에서 서울시 SH공사 등에 대해서 이 당시에 있었던 모든 자료를 몽땅 내놔라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뭐죠? 지금 벌써 이미 요청했는 자료를만 가지고도 어떤 그 보고서를 냈으면 충분히 내고도 남을 시간인데 벌써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12년 전에 있는 감사시효가 다 끝난 자료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그 행정감사를 하겠다. 이것을 도대체 시민, 저도 지금 그 서울 시민으로서 20년 가까이 있습니다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실제 이번 선거가 왜 했죠? 박원순 시장의 성비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회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의 성비위와 관련되는 특별감사를 했다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좀 더 국민들에게 좀 더 호소력 있고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감사를 왜 하죠? 감사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 시효 다 지났고 형사 관련되는 시효 다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정부는 뭐라고 하죠? 검찰에서 어떤 그 검찰 권한 남용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죠? 수사다 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수사도 해서 기소도 못하는 것을 계속 수사하는 것이 수사권 남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번 의회에서 이와 같은 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서울시 의회와 관련된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최진영 변호사님께만 여쭤보기로 하고요. 조 변호사님께 이 부분을 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 측에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 박영선 후보 캠프 측에서 캠프 관계자들에게 사전투표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금 보낸 것이 확인이 되는데 이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다면 정말 큰일인데 이게 공직선거법상 얼마나 위중한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글쎄요. 이런 게 만약에 선언적인 의미라면 그냥 이제 우리끼리 단결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어떤 구체적인 팩트가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근데 사실은 사전투표의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그 허위사실 공표가 이제 문제가 된다면 문제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여론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라는 거는 투표 결과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전투표는 미리 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투표가 끝나고 본투표와 함께 개표를 하면서 집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투표 결과 자체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는 문제될 수 있겠지만 이게 그 구체적인 팩터 없이 그냥 선언적 의미로 구호의 형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부적절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게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팩트를 좀 정정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서울시에서 그 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와 관련된 사안을 조사를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도 변호사님이시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았어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조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성적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그때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응할 거고 서울시의 자체 조사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뭐 그 부분 충분히 일리 있는
그 항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서울시는 그걸 받아들여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조사를 중단한 것입니다. 두 분 논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조사가 아니라 서울시 의회 차원의 감사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니 감사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보세요. 만약에 감사가 진행될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의 압도적인 다수가 지금 박원순 시장이 속해 있는 정당인데 그 조사에 응하고 만약에 그 조사가 진행되는 게 그분의 진정한 그분의 의사에 부합하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조사도 반대했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도 그 부분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아까 똑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 지금 왜 지금 이 감사를 한다고 했죠? 오 후보로 인한 서울시 행정사무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성비와 관련해서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로 인해서 서울시 행정사무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쌓인 거 아닙니까? 언제 그 쌓여요? 부분에 대해 다 해명됐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다 해명이 끝났다고 어쨌든 사실관계 다 밝혀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허위 사실 공표 지금 아까 문구를 제대로 저도 문자를 봤는데요. 박원순 후보 이름이 들어갔고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운동으로 사전 투표에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사전 투표에 이겼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게 진실이라고 하면은 이게 선거 여론조사 결과 개표 금지 원칙에 반해서 처벌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할 때에 징역 10월 이하의 징역 2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거는 당선 무효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적인 조사를 했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 오 후보의 어떤 지금 거짓말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맞다도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와 같이 진심 어린 호소로 사전 투표에 이겼다는 이 내용이 추후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 박영선 후보의 정치적 미래와도 관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끝으로 이제 이 재보궐선거 양 후보 진영과 관련해 각각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유세 날이고요. 지금 후보들 열심히 지금 길에서 뛰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 운동을 편의점 알바로 시작을 했죠. 오늘 아침에는 6411번 버스를 타고 은평구에서 강남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 마무리는 홍대에서 유세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시작을 지하철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지역구인 광진에서 출발을 해서 마무리는 이제 신촌에서 길거리 유세를 끝내고 난 뒤 동대문으로 이동해 상인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각각 두 후보들이 지금 어떤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결국에 서울 시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이 부분은 각각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후보자들이 막판에 각 지역별로 돌면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결심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결심이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사전에 여론조사 결과로는 지금 정부 여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마지막으로 공표가 됐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 투표는 어떻게 이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히려 오세훈 후보 쪽에서 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가 과거에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결과가 굉장히 달랐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세 차례의 선거에서나 그런 부분들을 겪어봐서 그러신지 오세훈 후보 쪽에서도 더 이렇게 많이 독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겼다 하더라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거니까 아니면 실제 졌을 수도 있다. 김웅 의원은 언제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사전투표에서 졌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나가서 투표해달라. 근데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위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시장이 새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약한 고리를 지금 좀 표를 훑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의 지금 마지막 동선 같은 경우에도 강남이 아닌 강북에 있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기반을 쭉 훑는 것으로 해서 오늘 그 선거를 마무리짓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6,411번 버스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구에서 강남으로 가는 특히 새벽 일찍 이 그 근로자분들이 많이 타는 버스인데 이 부분이 전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타던 버스로 유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정작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노회찬 코스프레가 정의당에 어떻게 보면은 2차 가해다. 민주당이 민낯을 가릴 수 없다라고 해서 오히려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서 과연 이와 같은 그 네. 서민을 위한 그 접근이 민주당 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진영 내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다만 오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든 지금 민주당 지지층을 훑고 있는데 네. 오 후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를 봤을 때에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사전 투표율이 좀 낮았다라는 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걸 투표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특히 2010년에 지금 오세훈 또 네. 한명숙 두 분이 했을 때에 사전 투표 어떤 율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났어요. 그렇지만 새벽 4시에 갔어야 만여 표인가 0.몇 % 차이로 이 당락이 결정됐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나오는 것과 최종 결정을 다르기 때문에 네. 오세훈 후보 그리고 보수 중도층은 투표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지금 독려하고 있는데 저도 내일 이맘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가지 팩트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게 2010년도에는 아마 사전 투표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 여론조사 결과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정세균 총리하고 종로구에서 다툰 그 사건에서도 보면 실제 여론조사와 네. 결과가 좀 많이 달랐습니다. 뭐 물론 가장 최근에 21대 총선에서 고민정 의원과의 네. 그 다툼에서도 결국에는 실제 여론조사가 좀 많이 달랐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정의당의 얘기 부분은 뭐 정의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서민들을 위한 네. 서민들을 보호하고 서민들을 생각하겠다는 그 정신, 그러니까 노회찬 전 대표의 정신이 정의당이 독식할 수 있는 어떤 정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정치인들 모두가 여야를 떠나서 네. 함께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평하게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정신은 충분히 합니다. 네.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민을 위해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네. 정말 이른바 벼락거지라고 해서 자산에 엄청난 격차가 났습니다. 그런 정책에 대한 어떤 전환, 그에 대한 진솔한 반성,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고 그걸 다가가서 개선하려고 한다는 그런 민생정당으로서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박영선 후보는 지금 3차례에 어떤 걸친 그 후보 토론에서 기승전 거짓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과연 그 노회찬 정신이 지금 젊은 사람들 그리고 네. 또 서민들에게 얼마나 다가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분명한 심판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오늘 네. 각지에서 지금 서울 시민의 표를 잡기 위해서 하는데 조 변호사님과 저의 어떤 토론이 어떤 결과를 미칠지 어쨌든 한 표를 행사하는 다른 건 몰라도 많은 분들이 어떤 투표장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네. 어떤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